55 금지된 사랑에 빠지다. 나이 55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말이죠. 제 이름은 김성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현모양처의 대명사였고 아이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아내 김미경 씨와 저는 이미 오래전에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거슬리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내는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겼고 저는 아내를 그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생각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생명력을 잃고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저는 그 얼음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은정. 40대 후반의 그녀는 제게 신선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심시간마다 마주 앉아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제게는 활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눈을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됐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녀에게 늦은 밤까지 문자를 보내고 주말에는 괜히 안부 전화를 걸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녀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녀가 그 자리를 채워준 겁니다. 사랑에 목말랐던 저는 그녀의 존재가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은정 씨는 저와 같은 유부녀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혼 후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 때문에 결국은 갈라섰다고 했죠. 그녀의 아픔은 저에게 깊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처 입은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만 멀쩡한 가정을 유지하는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죠.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 저희는 남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카페에서, 사람 없는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단둘이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은정 씨, 우산 없으시죠? 같이 쓰실래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우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를 살짝 스치는 그녀의 온기에 제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빗소리가 우리 둘만의 세상인 양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데이트는 더욱 은밀하고 짜릿하게 이어졌습니다. 주말 오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외곽의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서로에게 추천하는 소박한 대화도 제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시켜주며 숟가락 위에 두부 조각을 얹어주기도 했고,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물냉면 위에 달걀을 건네기도 했죠.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던 사소한 정과 애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해야 했죠. 저는 매일 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 야근이 늦어진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 아내는 아무 의심 없이 제 말을 믿어주었죠. 어쩌면 아내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짓말을 쉽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은정 씨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서 매일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뜨거운 마음이 승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죠. 은정 씨는 술에 취해 저에게 기대었습니다. 김성진 씨,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성과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휘몰아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끌어안았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입술을 맞췄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10년도 넘게 없었던 뜨거운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녀는 제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아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만났고 매일 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고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저에게 아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저를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은정 씨와 함께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본 회사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성진 부장님, 요즘 젊어지셨다더니 혹시 하는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죠.
저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은 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제 친구 김영호는 제게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야, 성진아. 너 요즘 미쳤냐? 내 아내한테도 은정 씨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나중에 후회한다. 저는 친구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제가 은정 씨와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게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내의 눈은 이미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아내는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아내의 절규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밟아버린 것은 그녀의 자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30년 인생 전체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잃게 된 거죠. 은정 씨와 저는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오빠를 놓아줄게요. 은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정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당신 탓이 아니야. 저는 은정 씨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죠. 뜨거웠던 사랑은 차가운 이별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원망했고 친구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텅 빈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은정 씨에게 연락이 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죄책감만 남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녀와의 추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파괴한 행복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술 한 잔 기울여 주기도 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랑, 욕심, 그리고 이기심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저 결혼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저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행복.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황혼의 길목에서 외로운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